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 편파 변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채무자가 있는데 내가 자동차를 팔아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갖고 1,000만 원이 남았고 살던 집을 반환하고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3,000만 원이 생겼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 집에 무상거주로 들어가면서 이 3,000만 원을 어머니를 들여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채무자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어머니한테 그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고 사실은 어머니한테 빌린 돈이 5,000만 원이 더 넘었고 근데 내가 일부밖에 변제를 못한 거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계좌 내역이 있어서 빌린 사실은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빌려서 갚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사람한테만 갚았냐,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한테 채권자는 많이 있잖아요. 신한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카드사도 있고 여러 군데 채권자가 있잖아요. 근데 왜 어머니한테 빌린 돈만 갚았냐 그 말이에요. 왜 형제한테 빌린 그 돈만 갚았냐고요.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채무자 마음이 사실 다 비슷합니다. 내가 빌린 돈 중에서 어머니한테 빌린 돈, 아버지한테 빌린 돈 또는 형제한테 빌린 돈, 요거는 먼저 갚아주고 싶은데 은행 채권은 내가 갚아주지 않고 전부 탕감을 받고 싶다. 이게 보통 채무자들의 마음이거든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 법원도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자마자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변제한 게 있는지 제일 먼저 잡아내는 거죠. 어차피 통장 내역을 전부 다 조사를 하니까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편파 변제가 있을 때 우리 법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편파 변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기각을 한다.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대신 편파 변제로 외부로 유출된 돈을 부인권을 행사해서 재산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부인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그 이상 변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회생에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하라. 여기서 청산가치는 나의 재산과 비슷한 것인데 여러분의 청산가치가 높아질 경우에는 변제금도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3,000만 원 준 게 청산가치 들어오면 내 변제금이 3,000만 원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 그런 말이죠. 물론 내가 월급이 높아서 원래 변제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들어와도 별 관계가 없겠죠. 근데 내가 급여가 적어서 3,000만 원 이상 변제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괜히 이것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편파 변제했던 게 5,000만 원 1억이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큰 경우가 있거든요. 어머니한테 1억 변제하고 배우자한테 1억 변제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2억 원이 청산가치에 전부 들어와 버리면 나는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2억을 어떻게 변제하냐고요. 3년 동안 2억 변제하려면 1년에 6, 7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갚아야 되는데 이게 변제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법원이 가차없이 냉정하게 기각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선처를 구하면 기회를 한번 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생계비를 감액을 하고 변제 기간을 늘리는 것이죠. 원래 1인 생계비 125만 원인데 100만 원만 인정해서 예를 들면 월급이 15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빼면 월 변제금이 25만 원인데 생계비를 100만 원으로 줄여서 150 빼기 100은 50, 월 50만 원씩 변제해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100만 원씩 36개월 변제해서 3,600만 원 변제할 사람인데 100만 원씩 60개월 변제시켜서 6천만 원 변제시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변제율을 높인 다음에 변제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변제해주는 노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나머지는 탕감해주겠다.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처해줘서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탕감받는 방식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정권고에서 자주 조사하는 내용 소득 증명입니다. 이 소득이란 뭘 의미하냐 하면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받는 돈을 의미하고 매달 25일에 받는 돈 있죠. 10일이든 25일이든 매달 일정한 시기에 받는 돈. 그리고 내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같이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돈이요. 이번 달에는 프리랜서라서 이익감이 있어서 200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에는 10만 원밖에 못 벌었다. 이런 거 말고 소득이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150, 180, 200, 190, 250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달 벌 수 있다. 이런 것을 소득으로 인정하거든요. 계속성과 반복성만 있다면 일용직이든 파트타임이든 계약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회생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가끔은 일용직이라서 내가 어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안 됐다 이러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일용직이라서 안 된 게 아니라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소명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성 반복성에 대해서 소명을 못 해주신 거죠. 그것만 소명해 주시면 기각을 받은 경우라도 다시 재신청해서 인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자도 가능하고요. 내가 은퇴했어. 이제 월급은 없는데 연금을 일정 금액 받고 있다. 이런 분들도 연금 소득으로 개인회생 가능하시고요. 최근 취업자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오늘 취업하고 내일 개인회생 신청하겠다. 가능합니다.
최근 취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기각이 되는 게 아니고, 기각이 되는 건 최근 취업자라고 말해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취업한 적이 없는 거야. 또는 허위 직장이라거나 가짜 직장인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 취업 자체가 인정이 안 되니까 기각이 되는 것이지, 최근 취업이란 이유만으로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자, 문제는 개인회생 재판 중에 월급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청 들어갈 때는 월급이 300이었는데 내가 프리랜서여서 일하다 보니까 영업이 적게 돼서 월급이 200으로 내려가 버린 거야. 근데 이때는 어떡하냐고. 300 기준으로 개시결정 받아버리면 나는 지금 200밖에 못 버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재판 중에 내려갔을 때는 이거 어떡하냐 그 말이지.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일감이 줄어서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제대로 소명을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거짓말로 내가 변제금 적게 내고 싶어서 무턱대고 월급이 줄었다고 주장하면 그런 거는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예시 사건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실직을 하시고 배달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 배달일도 코로나 말기에 격리가 점점 해제되면서 배달이 급감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활비 때문에 채무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제출해 주셨고, 이걸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분이 재판이 좀 길었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소득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신청 들어갔던 건 2021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서울도 실무준칙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지금 보시는 보정 공고처럼 처음에는 주식 코인 탕진 금액도 전부 다 청산가치에 집어넣으라고 보정 권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편파 변제 바로 잡아내줘. 계좌 내역을 보니까 장인한테 500만원 변제한 게 있는 거야. 이거 청산가치에 집어넣으라 이거죠. 빌린 사실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갚은 사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한테만 갚아줬냐 그겁니다. 은행들, 대부업, 카드사 그렇게 채권이 많은데 왜 친인척한테만 변제해줬냐, 그게 문제라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파 변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기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될 만큼 반영하고, 너무 커서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변제해보겠다, 변제율을 더 높여서 최선을 다해서 변제해보는 성의를 보여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걸로 개시결정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편파 변제가 500만원 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청산가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진행하는데 별 관계가 없죠. 그 다음 보정 원고 보세요. 1차 보정을 할 때는 소득이 318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2차 보정을 할 때는 소득이 200만원으로 급격하고 현저하게 내려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 납득이 안 된다, 설명해봐라. 아니 근데 코로나 말미에 배달 건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같은 직장 같은 일을 하면서 갑자기 소득이 줄었다니까 법원은 믿기 힘든 거지. 사실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법원이 이럴 때는 아예 기각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300만원으로 개시결정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버는 게 200인데 300으로 통과하면 변제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남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 배달 어플 보시면 매달 소득 얼마씩 찍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첨부해서 월마다 다 캡처해서 다 제출하고, 월마다 소득 내역들도 도표로 다 만들어서 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내가 월급이 줄었고 배달일이 줄었고 신문기사 같은 것도 스크랩해서 내서 실제로 그때 배달일이 다 같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도 다 소명을 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318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같은 업종의 일을 하면서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그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월급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밑에 개시결정 받으신 내용 보면 배달의 민족 일에서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소득이 바뀌는 바람에 재판이 엄청 길어졌거든요. 그 소득이 바뀌면 바뀐 소득이 인정받으려면 전부 다 소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변제일은 21년 11월이었는데 한참 있다가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1인 생계비 125만원을 공제받게 되었거든요. 22년도에 개시결정 받았는데 23년도에 1인 생계비 올라가는 거 그거 인정받아가지고, 이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 있었으니까 2인 생계비나 3인 생계비를 이론상 주장할 수는 있지만 월급이 200밖에 안 되는데 2인 생계비 주장하면 210만원 빼면 변제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렇게는 안 되니까 125만원 빼는 걸로 했고, 1.5인 생계비도 이론상 가능은 한데 근데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최근에 약간 이상하게 뭔가 의심스러운 월급 감액도 있고 하니까 그거까지는 법원에서 안 받아주고 1인 생계비만 뺐던 거예요. 최근 소득 감액도 있고 주식 코인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해서 60개월로 늘리지 않고 36개월 만에 2,700만원 변제하는 걸로 이렇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분 청산 가치가 1,600만원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주식 코인 탕진이 전액 반영되거나 2분의 1만 반영돼도 2천만원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재판 과정에 22년 7월 1일을 지나버렸죠. 그리고 그때 22년 7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코인은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 그 개정된 규정은 기존의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전부 다 소급해서 적용했으니까 그 주식 코인 탕진 금액은 청산 가치에서 다 빼버린 거죠. 그래서 전체 채무액 1억 6천 중에서 2,700만원
정도를 변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항상 나오는 보정, 편파 변제 잡아내는 거하고 소득 증명시키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특히 재판 중에 갑자기 내가 일감이 줄어서 월급이 급격하게 내려갔다, 이런 분들은 소명 자료 잘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변제금 내리려고 갑자기 월급 내린 그런 꼴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갑자기 급여가 내려가신 분들, 그리고 가족이나 배우자나 부모님한테 변제한 내역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